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지역 내 2주택자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는 20%포인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배로 높아집니다. 취득세는 1%에서 3%에서 8%로 최대 8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11.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달 전과 비교해 중저가 매물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매수 전환으로 인한 매매 및 전세 물건도 줄어들면서 매물 부족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실 상태 공공임대를 전세로 공급하기로 한 11.19 전세 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299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일어나기 싫고 또 일하기 싫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차와 월차입니다. 네, 이불 속에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오늘 연차를 좀 내버릴 걸, 이러한 생각으로 좀 일어나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러한 생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생각으로 이겨내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 무료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최고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차윤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항상 월요일이 부담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형태가 이번 주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는 역시 무서운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 지금 현재 코로나의 변종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코로나 주의하시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기운 내셔서 내년에는 좋은 날들이 올 거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고민 많을 겁니다.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 고민 많으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이러한 시기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말했던 부동산 투자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1억을 벌 수 있다라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한 2, 3억을 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본인 부부간에 혼자서 투자하는 것보다 자녀들 명의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오늘은 수없이 말하는 것 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에서 강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경제적인 변화, 그것도 또 이 코로나에 의한 변화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적 그리고 세계 온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자금 투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변화무쌍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변화가 극히 심각하게 극히 심해서 현재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하려 해도
세무사님조차도 지금 현재 상담을 꺼려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지금 많이 복잡하고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응응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부동산 투자나 어떤 고민 상담을 할 때 획일적이고 답을 한두 가지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개인에 따라서 차별적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응응 전략은 대체 뭐냐? 가끔 제가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라. 대응하고 적응하라. 그래서 응응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기업체, 모든 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변화 인식이 안 되면 대응할 수도 없고 전략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변화를 좀 인식하고 인지를 일단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이 나올 거고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적응해서 나가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부자가 되려면은요. 이 대응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더 큰 부자가 되려면 변화의 주체,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오는 뉴스가 나와 무관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뉴스 하나, 정책 발표 하나가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인지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지금 요즘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요. 아직도 작년, 재작년 세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 작년에 변화된 것만으로도 올해 변화된 건 올해 한 해 동안 변화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는데 아직도 2년 전, 3년 전 법을 꿰뚫어 차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8월 22일 날 이전에만 잠깐 신경을 썼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고 세금 많이 안 낼 텐데 그거 못 해가지고 또 내년 1월 1일자가 되면 또 세법들이 많이 바뀌죠. 이제 세법을 강의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 다 죄다 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직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 한 분,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세무사 한 분 정도, 세무사 전문가 이 두 분 정도는 여러분의 곁에 주치의처럼 두셔야 됩니다. 뭘 사고 팔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내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 샀다 팔아서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절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팔아서 팔기 전에 뭘 해야 될 거냐를 미리 전략을 짜두지 않으면 오히려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아놓고 그냥 가격 떨어지면 해야지 하고 전세 끼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은행에 돈 더 뒀더니 불과 팔은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뭐 1억 5천, 2억씩 올라 있어가지고 가슴이 애통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세무사님들도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물어보면 답변하기 힘듭니다.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왜 이런 어떤 영역별 전문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의사님들도 환자를 볼 때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를 진단해보고 고쳐주고 하신 분들이 좋은 진단을 다시 해서 좋은 시술을 통하거나 아니면 좋은 수술을 통해서 고쳐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가격 오르는가 봐 하고 다 샀더니 내 것만 안 오르고 옆에만 오르고 그냥 또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팔았더니 더 올라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현업, 여러분의 전문 직종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분야에서 전문가이시지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는 전문가가 아니다. 마치 부동산 좀 공부하면 모두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1억을 가지고도 투자하는 방법론이 많고
또 투자하는 지역이 다르고 자기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하나 툭 샀다가 엉뚱한 내 기존 집에 양도세에 걸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이제는 뭘 하나 하더라도 전략을 짜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무언가 계획을 잡아놓고 액션을 해야 된다.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부동산 투자에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은 세금 정도만 생각했죠?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를 했더니 풍선 효과로 엉뚱한 데가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가서 샀더니 바로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팔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이 규제로 인해서 발생된 게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또 전셋값 가격 상승, 또 월세 상승,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규제 한 부류죠. 세금의 증가. 세금 하면은 특히 가장 지금 현재 무섭게 또 올 6월 1일이 내년 6월 1일이 되면 또 10% 증가가 되는데 또 양도세의 중과세 부분, 또 취득세에 대한 그 중과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여러분에게 심리적으로 많이 부르는 보유세, 재산세와 또 종부세에 대한 중과 부분, 이런 세금들의 중과들이 여러분을 계속 압박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동안 아파트 두 채 있으면 무조건 가격 오르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아파트 두 채로 인해서 세금을 이고 가는 머리 아픈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규제와 세금 중과는 뭐죠? 부동산 가격 안정되라는 신호예요. 안정되라라는 사인 어떤 표시이고, 그런데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계속 세지는 거죠. 일정 부분 안정과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규제는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 세금의 중과 이런 부분에서 세제가 많이 거칠 것 같지만 오히려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어려움 속에 서로 가게 되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 침체가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누가 힘들죠? 서민들이 힘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 구조가.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겠죠. 하락한다라는 건 뭐죠? 그러면 다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인건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보면 있는 쪽으로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심화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꿔지는 게 자녀의 상황이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들어갈 때 이게 또 달라지고, 고등학교 달라지고 대학교 달라집니다. 또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럼 또 직장생활 하다가 또 결혼도 해야 되죠. 결혼하려니까 또 돈이 필요하죠. 이 상황에 맞는 부분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아니면 뭐 대학교 졸업을 하면 그 이전에 내가 내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갭 투자도 해놨더니 아이들이 결혼할 때 30대 28에서 한 30 정도 사이 결혼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 되니까 자녀 명의로 해놨던 부분들이 자녀가 직장을 다니니까 세대 분리를 해서 비과세 만들어서 자녀 명의로 한 1억 투자한 것들이 한 5, 6억 올라서 국가에 양도세 내야 될 거, 내가 샀더라면 양도세 내야 될 걸 자녀가 반 가져가고 내가 부모가 다시 또 반 가져가서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문제가 없겠고, 그러면 또 돈을 활용해서 둘째까지도 결혼시키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 자녀들의 상황을 살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하다 보면 28, 27 되는 분들한테 본인들은 아파트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자녀분들을 위해서 뭐 부동산을 증여한 거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없어요. 뭐 100명 중에 한 10분, 한 20분 정도나 뭐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준비할 용으로 미리 사준 사람들이 있으신데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살려고 해도 돈이 없죠. 그러다 보면 아파트 사주려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미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언가 하나를 사서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 사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는 일자리도 없고 손주들 낳으면 학교 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막 지방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그냥 그래 좋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까요? 오히려 지방에는 학교가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대도시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극심하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개 신도시가 있는데 그 신도시는 살아 있습니까? 거의 1000분의 1까지 가격 떨어진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동경은 어떻게 됐어요? 동경은 작아지고 컴팩트화되면서 가격도 비싸지고 땅값 많이 오르고 결국 동경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신도시들 그리고 멀리 이 도시들은 일자리 특히 자녀 키우려니까 내 아이들 두세 명 갖고 두세 명 뭐 10명 단위 학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녀의 상황의 변화가 그냥 단지 뭐 부동산 규제나 세금의 중간 이것만 보시는데 아이가 커가는 것도 커다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아이의 자녀분들의 나이에 맞게끔 변화하면 그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특히 자녀들이 두 자녀, 세 자녀 되시는 분들 부자 될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명의 잘 활용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미처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또 있죠. 자금의 유동자금이 지금 많아지죠. 투자할 데가 없고 할 때 부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자금들은 많이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금 배포 요즘 많이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발표된 내용이죠. 미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국민들한테 인당 66만 원꼴을 나눠준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990조 우리나라 거의 예산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이번에 현금 배포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통과했답니다. 우리나라도 또 지금 현재 제3차 지원금 또 4조를 만든다든가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시장에 돈이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죠? 화폐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폐 발행 많이 하면 결국은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화폐가 되는 거겠죠. 언젠가는 누군가가 다 모아가고 누군가가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구매력을 높이겠죠. 구매력을 높일 때 이게 또 이제 구매력이 좋아지면 다시 또 다 자금들이 어디로 가죠? 은행이나 또 부동산이나 주식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주식이 막 과열 상태예요. 과열 상태는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걸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주식가 많이 오르고 나면 또 팔아서 어디로 가요? 자영업하러 갈 거 아니겠죠. 또 다시 또 어딘가 가는데 금이나 달러나 또 부동산 오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현금 많이 만들었는데 달러 가치 떨어지겠죠. 그럼 환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폐 가치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겠죠. 우리도 높아가려니까 또 다시 우리도 그 자금 완화해서 또 금리 낮추고 자금 경기 돌아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장에 현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후년에 변화될 부분들도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고 적응할 방법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맨날 한국 경기 불안하고 내가 달러만 갖고 있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죠. 달러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은행에다가 막 넣어놓고 10억을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10억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부동산 투자나도 투자를 해놨으면은 지금 100억 정도 될 거겠죠. 그런데 본인은 10억을 갖다가 고간의 곡식 야금야금 빼먹듯이 쓰다 보니까 10억 있는데 이상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문가들과 이제 상의해야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왜? 멘붕 상태니까. 멘붕 상태일 때는 가슴이 불안하고 불안정하죠. 그런 분들은 경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시면 정말 마음도 단단해지고 불안감 사라지고 그리고 다음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만나더라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이 있는 전문가가 돼요. 입이나 나불나불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힘들어요.
정말 실력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항상 검증을 많이 하세요. 이 부동산 전문가 만날 때는요, 입만 갖고 하는 전문가들 많아요. 실력은 없고 본인도 재산도 없고 한 번도 투자도 안 해본 분들이 막 이 나불나불 하고 다니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 전문가도 좀 실력 있고 좀 1등 옆에 2등 나오잖아요. 1등들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막 부동산 쫓아다닐 게 아니고 정말 잘한다고 부동산 전문가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확신을 주고 1년, 2년 예측해서 맞출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세무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베스트프랙스 많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케이스를 많이 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스 갔더니 이 사람은 이상한 소리하고 저쪽 가서 답이 또 틀리고. 요즘 세무사님 한 5분 가면 5분이 다 답이 좀 틀리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걸 답변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장 자금도 우리가 변화에 대한 자금이 얼마나 쏟아내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개발 호재죠. 이 개발 호재도 잘 알아야 됩니다. 개발 호재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뭐 GTX, 뭐 S 이것만 찾아가지고는 답 안 나와요. 부동산 투자. 이건 먹잇감만 되는 거예요. GTX만 맨날 A, B, C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고 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냥 그 잠시 오르다가 GTX 개통되면 그때부터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GTX 타라는 거 뭐죠? 사라는 거 뭐죠? 멀리 나가는 거죠. 나가라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서울에서. 그럼 GTX만 또 개통 딱 되면 뭐 다 되나요? 학교 있어야 되고 학원가 있어야 되고 직장 있어야 되고 상황 없이 편의점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 돼야 되는데 그게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다 되기는 어렵죠. 개발 호재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3기 이것도 하나의 택지 개발에서 공급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청약 전략 어떻게 난 투자 청약해가지고 이길 거냐. 무조건 청약한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세계 최초 나 집 한 번 안 사니까 사야지 하고 갔더니 연봉은 뭐 1억 아니면 9천만 원 넘어 자격도 없어요. 또 결혼을 안 했어. 결혼해야만 자격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가면 내가 청약에서 이길 수 있는지 좀 전문가들 상의해가지고 미리 해야 돼요. 또 청약을 막 해가지고 자격도 없어가지고 3년, 4년 지난 후에 연봉이 많이 높아지는 것도 반영도 안 하고 갔더니 5년 동안 무자격? 그랬더니 결국은 시간만 낭비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친구들은 집 사가지고 부자 되고 있는데 나는 청약하다가 자격 박탈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가지고 일반 청약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점은 아주 낮아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사람들은 전략이 부족한 겁니다. 미래를 예측 못하는 거고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뭐 공공 재개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이 뭐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맞는 투자는 무언가, 내가 이걸 투자의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주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직장상의 문제를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다 맞춰 가지고 개발 호재를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하게 되면요 한번 따다가 뭐 안 돼. 그리고 아니면 된다 하더라도 뭐 한 2억은 올랐는데 한 8년 만에 올랐어. 다른 데는 다 올랐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투자는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면 올라가지 않죠. 그러면 목돈만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라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파트는 전세값 오르죠. 만약 5억에 내가 5억짜리 전세 4억 끼고 1억 투자에 샀더니 전세값이 6억 돼가지고 2억이 나와서 또 재개발 투자를 할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재개발 투자는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요즘 뭐 아파트값 올랐다 하니까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쫓아다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의 변화, 뭐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꼭 오른 데 가서 뭐 싸움하듯이 해가지고 해서 마지막 꼭지 상투 잡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를 지역을 찾아서 왜 그동안 안 올랐고 오를 시세의 변화 요인이 뭔지 이 지역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변화를 느끼시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남대로 가니까 친구가 가고 또는 뭐 형제지간 아니면 친척들이 가고 아는 지인이 가가지고 무턱 따라갔더니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싸게 사 있고 자기만 비싸게 사서 뭐 자기는 오히려 가격이 조정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 많죠. 또 오른 지역 갔더니 너무 올랐어 하고 갔더니 더 오르고 또 싼 지역 갔더니 여기는 다 모두가 버려놓은 지역이다 더 안 오르고 오를 수도 않는 데 가가지고 혼자 오르나 기다리다가 10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나오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을 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응응 전략이다. 대응하고 적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1년도 지금 큰 줄기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또 시간에는 부동산 21년도 부동산 전망을 하겠지만 이제 투자형 뭐 아파트 사가지고 갭 투자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 투자형들은 이제 서서히 다리 꽉 차가지고 저물어 가는 것 같고요. 그동안 수익형들이 맥을 못 추었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경기 좀 살아가고 나면은 서서히 뭐 월세라든가 아니면 자영 환경이 좋아지겠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코로나가 잘 잡힌다면 수익형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형에서 수익형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또 아파트 투자에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예정지, 특히 재개발 예정지에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적은 투자. 왜냐하면 취득세가 너무 중과라 너무 높기 때문에 8.8%, 13.2% 기존 있는 집 있는 사람 집 팔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좀 적고 그런 쪽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서 자녀가 직장 다닐 때 세대 분리해서 비과세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투자가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12월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운 시기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잘 지나고 1년만 잘 지나면 어차피 계속적 비수기니까 그냥 큰 마음 비우신다고 한다면 코로나만 잡혀도 경기가 좀 사라질 거라고 보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주눅이죠. 주눅 들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 시야에서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변화가 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응하고 적응할 건지 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하고 어렵고 고민하기 정말 답이 안 나오면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좋은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기에서 필요한 전략들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기가 좀 어려운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이겨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의 힘 빌려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는 2시간 동안 대표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 원하시는 분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많은 분들 지금 2시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은퇴 부부인데요.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날 곳으로 지금 2곳을 놓고 고민 중이에요. 네. 마곡지구 힐스테이트 네. 마스터 13단지랑 네.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 네네. 놓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요 2가지 물건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마곡 힐스테이트 그리고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 중 어느가 거주 겸 투자로 괜찮을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둘 다 이제 감사합니다. 보금자리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네. 또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은퇴를 하셨고 네. 그냥 일단 주거를 하시면서 가격이 좀 올랐으면 하는 부분이죠. 네. 예. 혹시 뭐 본인이 네. 뭐 친인척이든 친구든 어느 쪽에 살면 더 편할 걸로 보여집니까? 딱히 괜찮은 것 같아요. 양쪽 다. 양쪽 다. 네. 그러시다면 현재 자금은 힐스테이트나 자연앤 센트럴 요 2개 그 가격은 다 어느 정도 맞으시는 거고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가격도.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예. 우리 시청자님한테 예. 그냥 일단 마곡 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해드릴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이 저 일자리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네. 시청자님한테 기왕 살면서 가격이 좀 올랐으면 하는 거잖아요. 네. 위례 신사선은 뭐 이제 개통되면은 오르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 좀 반영돼 있고 우리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 지역은 앞으로 좀 더 좀 발전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뭐 여기에는 마곡 힐스테이트에 특별히 연연할 거 없고요. 예. 이 신방화역하고 예. 마곡 나유르역 있잖아요. 예. 요 사이에 요 아파트 아마 이 힐스테이트도 이 안에 들어와 있을 텐데 요 네. 아파트 내에서 주거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냥 한 아파트 단지만 연연하지 말고요. 네. 그냥 본인이 살기에 좋은 아파트로 여러 개를 보고 그냥 골랐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제 연세가 드시면 첫 번째 고민하는 게 뭐죠? 지하철이 좀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지하철은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하고 또 네. 어디든 가든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자녀분들도 보러 가고 막 버스 타고 택시는 요금이 비쌀 거고 버스 타고 하면 길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하철은 이제 시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이 좀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 예. 병원이 가까워야 되는데 여기 병원이 뭐 이대 병원 좀 유명하죠. 이쪽으로 네. 들어왔죠. 그죠? 네. 이대 서울병원 들어와서 좀 가까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좀 이제 지하철 9호선 타고 가면 강남 쪽으로 가거나 또 뭐 신촌 쪽이나 이런 쪽 병원 가기가 좀 용이합니다. 이런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기왕 지금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더 많이 오르려면 지역적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역적 가치가 상승하려면 가장 먼저 뭘 반영해야 되죠? 일단은 학교들이 좋아져야 돼요. 네. 학원가도 좀 생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도 생겨야 돼요. 이걸 서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예. 저는 일자리가 좋아지고 이 양질의 직업군이 형성이 된다라면 중학교, 뭐 학원가, 아파트 가격 이런 건 부수적으로 따라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중산층이 학군을 만든다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군이 없는 논바닥에다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더니 아무도 안 살고 뭐 저소득층만 온다든가 가격이 안 오르든가 하잖아요. 그 학군이 안 생겨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저기 공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현이나 부가현 같은 데는 원래 달동네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양질의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주변이 양질의 직장과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많이 있고 직주 근접 시설이니까 중산층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학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가끔 최근 4, 5년 동안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많아지니까 학원들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대흥역 주변으로 학원가가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뭐 서울여중이니 뭐 각 중학교, 초등학교와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더 많이 오르죠. 네.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도 많고 임대 수요도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요 마곡지구가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양천 향교역지구에서 1지구라고 표현하겠고요. 네. 마곡역 지구에서 LG 사이언스 이쪽이 2지구. 네. 그다음에 3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야 돼요. 3지구라고 볼게요. 네. 1, 2지구는 어느 정도 입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가격이 남들 아래올 때 더 많이 올라졌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많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가격을 오르는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들은 좀 덜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 3지구가 이제 가서 보시면요. 마곡나루역 가가지고 내리셔가지고 그 오스템 임플란트 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오스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물이 2개가 아주 이쁘게 지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보면 한도, 그다음에 제넥신, 그다음에 그 대상이라고 아시죠? 옛날 미원 그룹. 뭐 그다음에 이 건너 쪽으로 보면은 넥솔 타이어,
그다음에 대웅제약도 곧 들어올 거고요. 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건축 중이고 네. 준공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준공이 나고 나면 바로 입주해요? 그건 아니죠. 회사들 네. 뭐 회사들 각각 이제 분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연구소니까 실험실도 네. 꾸며줘야 되고 자재도 들어와야 되고 또 네. 책상도 들어와야 되고 꾸며주는데 한 7, 8개월에서 1년 걸리겠죠. 네. 그럼 이제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막 들어와요. 네. 여기가 또 결정적인 좋은 게 뭐냐면 마곡나루역 앞쪽으로 보면 LG 사이언스 밸리 있잖아요. 네. 그 3차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2025년인가 24년인가 이게 준공이 또 나요. 네. LG 사이언스 들어오면서 대거 막 인력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쉬었다가 요 지금 이제 막 대거 지어지고 있어서 네. 내년 인테리어하고 뭐 하고 나면 내년 네. 하반기에서 또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여기가 전부 R&D 연결력이란 말이야. R&D. 네. R&D 기술 인력이잖아요. 예. 기술 인력은 보통 연봉이 좀 높죠. 네. 그리고 회사에서 정리고도 잘 안 해요.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이 기술 인력들이 계속 다 들어와요.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이 아파트에서 살겠죠. 그럼 그 네. 자재들이 들어오겠죠. 학군이 네. 좋아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여기를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예. 여기 롯데중앙연구소에서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넥솔 타이어, 대웅제약, 그다음에 대상, 그다음에 한독 여기 막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보로 다 10분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여기 왜 저는 중요하지 않냐면 신방화역 9호선이 있어요. 예. 9호선이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블럭 안에.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에서 큰 도로 걸어 다니고 넘어 다니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이 지역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아파트들이 아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있네요. 마곡 1단지, 엠벨리 3단지, 뭐 2단지, 그다음에 푸르지오, 아너스빌, 뭐 기룬, 마곡나루, 엠벨리 4단지 아파트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사셔가지고 사시면서 2, 3년 내에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막 이제 아파트 그 산업단지 연구소들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주하면서 예. 가격이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한번 예.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신방화역 송화초등학교 있네요. 송화초등학교 편에 먼저 오르시면 물론 13단지도 올라요. 여기 오르면 주변도 같이 다 오르겠죠. 예. 예, 그래서 9호선도 인기도 좋고 하니까 여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항상 연말이니까 추우시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은퇴 부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그리고 자주 다닐지도 모르는 이제 병원에 가까운 지역이면서도 미래 가치까지 누려볼 수 있는 곳들 찝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직접 밟은 팔아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강북구 쪽 미아동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두산 위브하고 신월구 히스테이 네, 그리고 경남까지 세 개를 보고 있는데 네. 어느 게 더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물건 말씀 주셨어요. 예. 매수할지 말지 이 시기에 괜찮을지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거주하실 거예요?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실거주요. 실거주요? 예. 네, 저는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2명인데 한 명은 시집가고 한 명은 같이 살고 있어요. 예. 한 명은 몇 살이시요? 같이 사는 자녀분 몇 살이세요?
29세요. 29살. 이 자녀분도 내 집 마련해 드렸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예.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예.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하나 이제 주택을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주택을 아파트를 하나 사고 나면 예. 우리 보통 돈에 맞춰서 딱 부모 그러니까 부부죠. 부부가 부부 명의로 한 채를 사고 나면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 분은 결혼했지만 미혼인 29세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예. 이 자녀는 지금 돈을 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요건 여기 이 주택 하나를 사면은요. 여기에 있는 두산이 이쪽은 다 9억 이하이고 15억 이하는 지금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어요. 대출 나와요. 나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사는 게 아파트짜리 지금 얼마짜리 보고 있으세요? 두산이브라든가 여기. 7억 5천대에서 보고 예, 있는데요. 그렇죠. 7억 5천에서 사면 이 무주택자셔서 1주택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40%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예. 물론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 시세에 맞춰 가지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48에 28, 뭐 47에 28, 한 2억 8천 정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예. 자녀분은 지금 직장생활 몇 년 했어요? 아직 직장은 안 갔어요. 아직 안 준비 가셨어요? 일단 29세의 자녀분이 직장도 없고 내 집도 없고 하면 결혼을 좀 기피할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대출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자녀가 직장 다닐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라도 자녀가 내게끔 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자녀분한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두산 이브 있잖아요. 예. 아까 아파트 중에서 두산 이브 트레지움 있죠. 여기를 선호해요. 여기 보면 솔샘역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여기 삼각산 중학교 있죠. 예. 여기가 학교가 의외로 좋아요. 왜 좋냐면 기름초등학교, 삼각산 고등학교 여기가 밑에가 아이들한테 유해 시설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학교 들어가잖아요. 나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자녀분들 제가 전에도 뭐 북한산 SK 북한산이나 두산 이브 많이 사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 이제 달동네 이미지는 완전히 탈피를 했다. 그래서 지금 비싸잖아요. 이제 벌써 그죠? 예. 그래서 두산 이브를 권해드리겠고 꼭 사시더라도 사고 나서 그냥 하나 산 걸 끝내지 마시고 대출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29살 자녀에게 투자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야 딴 여기 29세의 자녀도 단 1, 2억이라도 벌어야 직장생활 안 했기 때문에 요거 팔아서라도 결혼 자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자녀분을 위한 자세한 상담 도움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성남시 중원구 태평동에 네. 조그만 아파트를 아들 때문에 하나 살려고 하는데 네. 태평 성경 아파트인데요. 네. 향후 전망이 어떤가 하고. 알겠습니다. 아드님 앞으로 이제 어떤 물건을 좋을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성남시 네. 태평동에 있는 태평 선경 아파트 예, 말씀 주셨는데 대표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답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자녀분이 몇 살 되세요? 36살입니다. 36세. 예. 그리고 자금은 얼마 정도 갖고 생각하세요? 3억 정도 해가지고 예. 나머지는 대출 받을까 하고요. 네, 대출 좀 활용하셔가지고요. 예. 그럼 직장 위치가 어디세요, 자녀분? 신흥동입니다. 성남. 신흥동.
예. 진작에 좀 하나 사주시지 왜 이제 생각하셨어요? 예, 이제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죠? 예, 예. 조금 좀 더 보태갖고 예. 약간 무리한 투자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자, 저는요, 전 개인적으로 예. 이 신흥역 있죠? 예, 예. 그리고 단대 오거리 수진역 예. 이 사이가 앞으로 성남시의 강남화 될 걸로 보여요. 아. 그래서 저는 가격이 위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신 데가 선경 아파트 보셨잖아요. 예, 예. 성남초등학교 이쪽이네요. 그죠? 네. 물론 여기도 강남화 되는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자녀분이 36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네. 먼저 오를 때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르고 중간 오르고 적게 오른다고 보면 네. 항상 순서가요. 가장 빨리 오를 때를 선택하기가 좋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신흥역이 일대가 먼저 오를 걸로 보여요. 예. 자, 자녀분 이제 결혼하셨죠? 결혼 아직 못했습니다. 아, 결혼 안 하셨으면 예. 그냥 신흥역 있죠? 예, 예. 앞쪽으로 신흥 1구역이나 신흥 3구역이나 신흥 2구역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이죠. 예. 여기 하나 사주세요. 아. 이거 개발되면 이 주변의 학군이 좋아집니다. 얘 입주할 때쯤 되면은 예, 그때까지는 요 성경 아파트나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없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덜 오를 걸로 보여요. 얘들이 올라야만 오르게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신흥 3구역과 1구역은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예, 신흥역 앞쪽으로. 그런데 아파트들도 가격이 이제 여기도 10억 넘어가요, 이제. 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신흥역 앞쪽이 보면은 상권 다 돼 있고, 그죠? 여기 중동도 이제 중동도 이제 다 이사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제 아파트 지으러. 네. 그러면 신흥 3구역과 1구역 여기도 이제 여기가 지금 그 재개발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요. 이 일대는 진짜 강남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 여기 샀으니까 여기는 재개발이니까 예, 예. 집이 이제 신혼살림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전세를 주고, 그죠? 예. 전세를 주고 다른 데 가서 이제 결혼하면은 며느리가 직장이 이제 어딜지 모르잖아요. 예, 예. 며느리 친정도 어딘지 아직 모르잖아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예. 아드님은 남자잖아요. 예. 며느리 직장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여기 선경에 샀다고 해서 바로 뭐 인근에서 며느리를 만나면 여기 살면 되겠지만 예. 기왕이면은 결혼 안 해가지고 예. 결혼을 하더라도 손주가 좀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돈을 좀 버는 게 좋잖아요. 예, 예. 그냥이면 많이 버는 세월을 보내면서 적게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여기 돈을 좀 보태가지고 신흥 3구역하고 1구역 있잖아요. 네. 너무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24평 아파트 받는 거면 충분하거든요. 예. 요거 사시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으시고요. 대출 예. 활용하세요. 과감하게 많이 오를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녀분은 결혼에 맞추어서 이 집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세 월세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까지 자세하게 상담 도움 주셨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담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떠한 전략들 필요할지 꼭꼭 박사 강의 2부에서도 진행되니까 많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